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 보실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숫자들 과연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2조 달러. 이게 바로 언론에서 떠드는 연간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이라는 건데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바로 그 거대한 헤드라인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왜 저나 여러분이나 당장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살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는 않는 걸까요? 이 엄청난 숫자랑 우리 현실 사이의 이 간극,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숫자 속에 숨어있는 노이즈를 한번 걸러내 보겠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진짜 알맹이를 찾기 위해서 한 겹 한 겹 벗겨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블록체인 데이터는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보여주지만 왜 움직였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A에서 B로 돈이 갔다. 이게 끝인 거죠. 반면에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같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은 거래 목적 같은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에는 핵심적인 맥락이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아주 체계적인 3단계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 일단 봇이나 프로토콜 자체의 움직임 같은 비경제적인 활동을 싹 걷어내고요. 둘째, 남은 데이터에서 지갑 주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진짜 경제 활동인지 추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이건 결제가 아니라 그냥 투자나 거래 활동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분류하는 거죠.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첫 번째 필터링, 그러니까 기계적인 노이즈만 걷어냈을 뿐인데 62조 달러가 무려 4조 2천억 달러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들었던 그 거대한 숫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허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걸러진 비경제적 노이즈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자동화된 봇 거래라던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발행하는 과정, 또 스마트 컨트랙트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중간 단계의 거래들 같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나 기업이 실제로 서로에게 돈을 보내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1단계는 끝났습니다. 기계적인 노이즈는 다 걷어냈어요. 이제 두 번째 필터링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4조 2천억 달러 중에서 금융활동과 진짜 실물 경제 결제를 분리해내는 작업이죠.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남은 거래량의 대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들끼리 자금을 주고받거나 우리가 트레이딩하려고 거래소에 돈을 넣고 빼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말하자면 암호화폐 금융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내부적인 자금 이동인 셈이죠.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 모든 노이즈와 금융활동을 다 걷어내고 남은 진짜, 정말 진짜 실물 경제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3,500억에서 5,500억 달러. 2025년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 규모인데요. 이게 바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가 처음에 62조 달러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 성장률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원본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전체 규모는 아직 작지만 그 추세는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다야? 할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거대한 트렌드의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진짜 결제 활동이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쓰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건 40%의 기업 간 결제, 즉 B2B입니다. 그 뒤를 개인 간,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간 결제가 각각 25%로 잇고 있네요. 역시나 이 B2B 결제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비중도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연간 65%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실물 결제를 이끌고 있는 건 바로 기업들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기업들이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까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주말이나 밤에는 문을 닫죠? 해외 송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문제 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을 넘어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죠. 물론 개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국 통화가 불안하거나 수수료가 비싼 나라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또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온라인 구독료를 낼 때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지형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제들이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트렌드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트론이 거의 시장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자리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무조건 싼 게 최고였다면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느냐, 규제는 잘 지키느냐, 기업들이 쓰기에도 안전한가 같은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걸 단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주로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커피 사고 밥 사 먹는 일상적인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알리움 랩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었죠.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삶에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